예, 이 방송 요 제목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연일 정치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스포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축구협회도 마찬가지고 또 대한체육회 그리고 또 배드민턴 협회 등 아무튼 이러한 스포츠 종목 단체, 스포츠계 조직의 어떤 그런 운영 행정상의 어떤 그런 폐해 또는 문제점들, 그런 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또 국민적 어떤 또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국민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초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하는데, 그때 아마 문광일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러한 체육계에 대한 그런 지금의 어떤 그런 사항들, 그런 것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그러한 국민적인 어떤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런 어떤 체육계 어떤 적폐에 어떻게 보면 그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두 사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하고 그다음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두 분, 그 두 분의 이제 연임 문제가 지금 아주 주요한 관심 사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초에 이게 또 회장 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기훈 회장도 그렇고 지금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일단 스포츠계에서는 다시 연임에 도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고요. 저도 그러고 들은 바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두 분은 아마 연임 도전에 나서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지금 이 대한체육회장하고 축구협회장은 이분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직위가 되기 때문에 이들로서는 이런 것을 그냥 지금의 어떤 어떤 국민적인 어떤 그런 여론의 어떤 부정적인 평가, 이게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연임 도전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MBC 스트레이트에서 정봉규 회장을 공공의 적으로까지 이렇게 불렀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정몽규 회장과 이기흥 두 회장의 연임 도전의 의지를 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두 분이 연임 도전에 나서면, 그러니까 이기흥 회장은 이제 3선에 나서게 되는 거고요. 정몽규 회장은 이제 4선에 나서게 되는 건데, 도전하게 되는 건데, 지금의 어떠한 선거 구도, 그 다음에 선거 룰에 의하면 이들의 당선은 높다. 당선 가능성은 아주 높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좀 필적할 만한 그런 대항마가 이렇게 좀 떠오르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들이 지금 여태까지 2선 또 3선에 이르면서 이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체육계, 그다음에 축구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인적으로도 이런 인적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이 두 분이 연임 도전에 나서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 당선 가능성 아주 높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상당히 아주 언짢아하고 매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언짢을 텐데요. 그러나 이제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튼 지금 여러분 화면에 시사저널
여기 보면 뭐 이기흥 회장 조카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최근 사태 배경 놓고 설왕설래 이런 기사가 보이는데요. 여기도 이 기사를 보면 지금 이기흥 회장이 뭐 용산과 한판 정쟁도 뭐 불사할 태세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요. 뭐 용산에서는 이 이기흥 회장의 삼선 연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기흥 회장은 이제 불법적 선거 개입이다. 뭐 이렇게 반발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도는 정부와 이기흥 회장과 정몽규 회장 간의 어떻게 보면 대립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임과 관련해서 서로 이제 입장 차이가 이제 갈리는 거죠. 그래서 뭐 어젠가 그 언론 보도에는 그 문체부 장관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뭐 이기흥 회장, 뭐 정봉규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그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 이것이 또 이제 언론에 이제 좀 비중 있게 보도가 되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용산 또는 뭐 문체부가 이 두 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또 이 두 사람의 연임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뭐 법적으로 이들의 연임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연임 도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죠.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죠. 그거 만약에 선거에 개입하면 그거 바로 이제 선거 개입이 되는데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그렇고 이 축구협회 회장 선거도 그렇고 아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하는 선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선거에 불법 또는 뭐 부당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 그건 또 법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부나 또는 뭐 용산에서 그렇게 뭐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뭐 유튜브 방송 보거나 또 뭐 SNS의 어떤 그런 반응을 보면 뭐 정부가 이렇게 막 나서고 또 문체부 장관이 또 이런 발언을 하고 국회에서 막 이렇게 때리고 하니까 뭐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회장하고 그다음에 그 정몽규 회장 뭐 연임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참 이제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나이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잘 이런 스포츠계의 어떤 속사정, 그 안에 어떤 그런 걸 돌아가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듣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약간 좀 기분 나빠할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기대를 하는 거는 조금 좀 순진한 기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두 사람이 축구계와 체육계에 미치는 그런 어떤 지배적인 그런 영향력 그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 룰과 선거 제도로 이 두 사람이 다시 연임 도전에 나선다면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유튜버나 또 그런 또 그 방송에서는 뭐 이 대한체육회 연임 제한 규정 이거 개정한 거에 대해서 문체부가 이제 승인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이들의 뭐 연임 도전이 뭐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체부가 승인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현행 규정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행 규정은 그 2선 이상 3선에 도전할 경우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과하면 연임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3선, 4선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현행 규정대로 그럼 다시 공정위원회에 심의 신청하고 만약에 통과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통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외 사유가 크게 큰 카테고리로 보면 하나는 국제단체 어떤 임원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하나는 뭐 그 단체에 뭐 재정적으로 기여한 경우인데 일단 이기흥 회장은 IOC 멤버 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정몽규 회장은 AFC 집행위원이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임 제한의 그 연임 제한을 받지 않을 명분은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두 사람의 그 연임 제한 예외 승인 신청 그 심의도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현행 룰에 의하면 또 스포츠 공정위원회 또 구성상 그또 그렇고 또 뭐 지금 여론이 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뭐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위원들이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영향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뭐 정부가 뭐 반대한다고 해서 그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찬성을 반대로 그러니까 통과 안 시켜줄 거 그건 아니고요. 더구나 지금 뭐 현 정부의 또 국민 그런 지지도가 높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것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좀 분노하시는 여러분들은 조금 언짢은 그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텐데 저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 상황에서 그냥 이대로 간다면 아무리 뭐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이 두 사람 출석시켜서 막 질타하고 또 뭐 문체부 장관은 뭐 또 뭐라고 막 해도 이 두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상황이 그대로 간다면 연임에 도전하게 되면 연임에 성공할 거다. 그 선거에서 당선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워낙 이 회장 지금 현재 그 선거 시스템이 뭐 선거지만 이 선거인단 구성이 뭐 무작위 추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투표에 하는 사람은 한 100명. 그러니까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우 보면 뭐 한 100명 정도 되고 대한체육회장 같은 경우는 뭐 200명이 좀 넘을까 그러거든요. 거기서 이제 과반수를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일반 국민들은 막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매우 안 좋게 보긴 또 하지만 그러나 또 이 실제 또 체육계의 또 평가는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두 사람 뒤에는 아주 좀 그래도 아주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기흥 회장은 IOC 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고 또 정봉규 회장은 또 AFC고 또 하니까 또 피파와 또 인연이 또 깊으니까 뒤에는 또 피파 국제축구연맹 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또 이렇게 좀 강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조건 또 고개 숙이지 않고 이렇게 딱 고개 들고 나오는 거는 이 두 사람 뒤에는 이러한 국제 스포츠 단체 조직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특히 만약에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만약에 이 선거에 정부가 뭔가 이렇게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면 그것이 바로 IOC와 FIFA가 그 정관에서 규약에서 금지하는 제3자 간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의 정치적 독립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큰 국제 스포츠계에 국제 스포츠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문체부가 그렇게 쉽게 또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본 뭐 유튜브 방송이나 또는 뭐 SNS에서는 뭐 정부와 뭐 국회와 문체부가 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뭐 연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턱도 없는 소리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두 사람이 뭐 연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 회장 선거를 포함한 이러한 또 이사회 구성 운영과 관련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그런데 뭐 지금 반응을 보면 뭐 딴 거에 지금 관심이 팔려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방송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 체육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두 분의 그런 그 연임 문제가 아주 주요 관심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아주 냉정하고 아주 좀 냉철한 그 분석을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물론 또 이후에 또 어떻게 상황이 또 변하면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무튼 현 상황에서는 이 두 사람의 연임에 도전하게 되면 막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